프랑스와 이탈리아만이 명품이다라며 20년간 살아온 마케팅 전문가 로라. 어느 날 해고 통보와 함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한국 제품들이 그녀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쿡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로라 켈러 45세. 프랑스와 이탈리아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일이 제 인생이었죠. 제 사무실 책장에는 파리와 밀라노 패션 위크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샤넬 재킷을 입고 프라다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로라 사장님이 부르셔. 그날 아침 인사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로라 씨의 포지션도 포함됐습니다. 사장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책상을 정리하는 제 손은 떨리고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등을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현실감이 없었어요. 벽에 걸린 샤넬 광고 포스터가 저를 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괜찮아? 케이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23인 케이트는 항상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였죠.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딸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구조 조정이래. 케이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실력자잖아. 곧 다른 기회가 올 거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딸의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제 와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나이도 적지 않은데 누가 저를 채용할까요? 오늘 딱 좋은 물건을 샀는데 엄마한테 딱이야. 케이트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아한 포장의 화장품 세트를 꺼냈어요. 이게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래. 내 친구들 다 이거 쓰고 있어. 포장을 보니 한글로 적힌 브랜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한국 제품.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알던 명품의 세계는 언제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중심이었어요. 동양 브랜드, 특히 한국 브랜드는 한 번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 제품이 대세야.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이라고 해. 케이트의 말에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케이트 고마워. 하지만 동양 브랜드가 명품이 될 수는 없어. 베르사체, 구찌, 샤넬. 이런 브랜드들은 수백 년의 역사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거야. 케이트는 실망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알지만 20년 넘게 쌓아온 제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침실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해요. 분명 다른 백화점이나 명품 브랜드에서 제 경력을 알아봐줄 곳이 있을 거예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케이트가 준 한국 화장품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포장을 열어보았어요. 깔끔한 디자인, 세련된 용기. 향기도 은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한국 브랜드가 정말 세계 시장에서 통할까? 이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신념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아직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명품 마케팅 경력을 살려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명품 업계가 요즘 어떤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맨해튼의 카페에 앉아 태블릿으로 최신 뷰티 시장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스크린을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2년 만에 300% 성장.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프랑스의 전통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잃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믿기지 않아 다른 보고서도 찾아봤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미국 시장 석권 중.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 5번가에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이번엔 구직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방문했습니다. 백화점 1층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항상 존경했던 프랑스 명품 화장품 브랜드 매장은 한산한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국 화장품 전문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서울 가든이라는 이름의 그 공간은 백화점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여러 한국 브랜드가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브랜드들이요.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고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세럼 써봤어? 내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 프랑스 브랜드는 이제 그만. 이 한국 제품이 절반 가격에 2배는 더 좋아. 젊은 여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중년 여성들도 심지어 제 또래의 여성들도 열정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한때 프랑스 명품을 볼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한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화장품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어요. 한국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제 질문에 기꺼이 답해 주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철학은 혁신과 효과에 있어요. 천연 성분을 활용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죠. 게다가 패키징도 아름다우면서 실용적이고요. 그녀는 제게 테스터를 건네주었어요. 케이트가 선물했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특히 인기가 많아요.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들었어요. 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평균 12번의 개선 과정을 거친다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프랑스 명품들은 전통을 강조했지만 이 한국 브랜드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매장을 둘러보며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즐기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스킨케어 루틴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품의 사용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매장 내 셀피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국 브랜드들은 제품을 넘어 문화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것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명품의 세계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렜어요. 이건 새로운 세계였고 제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트가 준 한국 화장품이 생각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제품을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요. 패키징의 디테일, 제품 설명서의 꼼꼼함, 향과 텍스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것 같았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제품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의 느낌이 놀라웠어요. 가볍지만 동시에 영양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제품이라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품의 세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충격적인 성공을 목격한 후 저는 구직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품 화장품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재 분야도 살펴보기로 했어요. 특히 전자제품 시장은 항상 변화가 빠른 곳이니까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시야를 넓혀야 해.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미국 내 전자제품 시장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어요.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인 삼성과 LG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냉장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영역에서의 한국 돌풍인가? 궁금증이 커져 다음 날 맨해튼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최고급 라인업에 삼성과 LG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요. 어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어 있네요. 실제로 많이 팔리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프리미엄 라인에서 한국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최신 기술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그의 말에 더 호기심이 생겨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벽에 액자처럼 걸리는 TV,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 이런 제품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어요. 그때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준입니다. 한국 브랜드 미국 지사 대표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과 배경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로라 씨, 명품 마케팅 분야에서 20년이라. 인상적인 경력이네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 제품의 특별한 점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준의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구직 중인 제게는 업계 인사와의 만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와 함께 매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고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쇼룸이 있었어요. 한준은 다양한 한국 전자제품들을 하나씩 시연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었다 펴는 모습, 원격으로 제어되는 가전제품들,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TV.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제 질문에 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핵심 가치는 혁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왜 안 되지? 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 를 먼저 생각하죠.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연구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한국 제품이 주목받는 건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초기에는 우리도 일본과 미국 기업들을 따라잡기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시장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제품들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기술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준은 제게 스마트워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한번 착용해보세요. 시계를 손목에 차자 화면이 밝아지며 제 건강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했어요.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개인 건강관리사이자 비서죠. 당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제공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한국 제품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라 씨,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명품의 세계에서 우리는 주로 상징과 지위를 판매했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가치와 혁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쇼룸을 나오면서 한준이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로라 씨의 경력과 통찰력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그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에 이어 한국 전자제품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점점 더 넓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의 혁신에 충격을 받은 후 저는 구직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몇 군데 인터뷰도 잡혔지만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직 없었어요. 제 경력과 정확히 맞는 포지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케이트가 제안했어요. 엄마, 오늘 같이 장 보러 갈래? 대형마트에 새로운 식품 코너가 생겼다던데. 평소 같았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했겠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어요. 맨해튼 외곽의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야채, 과일, 유제품을 카트에 담았어요. 그리고 케이트가 말했던 새로운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엄마. 케이트가 가리킨 곳은 K푸드존이라는 간판이 붙은 공간이었어요.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특별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은 다른 식품 코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이게 다 뭐지? 코너에 가까이 다가가자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면, 김치, 냉동 만두, 고추장, 김 떡볶이 소스 등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그 코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아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식품을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백인 노부부가 김치를 고르고 히스패닉 가족이 떡볶이 소스를 검토하고 흑인 청년들이 라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케이트, 저 사람들 다 한국 음식을 사고 있어. 케이트는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한국 음식은 완전 메인스트림이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으면서 음식도 같이 유행하게 된 것 같아. 내 친구들 중에도 김치찌개 만들 줄 아는 애들 많아.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만두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진열대가 거의 비어가고 있었어요. 와, 이거 인기 있나 보네. 제 말에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만두는 금방 품절돼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꼭 사가죠. 아이들이 완전 반해버렸거든요. 다른 만두는 이제 안 먹어요. 그녀는 진열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2박스를 카트에 담았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전통적인 미국 음식과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이죠. 저는 호기심에 한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패키징은 깔끔했고 만두 사진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다른 쪽에서는 고추장 판매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가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만능 소스 베이스예요. 바비큐 소스에 섞으면 환상적인 맛이 되죠. 스테이크, 치킨, 심지어 해산물에도 잘 어울려요. 시연을 구경하던 한 남성이 열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음식 없으면 안 돼요. 작년에 처음 접하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제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있답니다. 저는 그의 열정에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통합처럼 보였습니다. 케이트가 코너 깊숙한 곳에 있는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엄마, 저기 김치도 있어. 한번 사볼까? 우리는 김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진열을 하던 직원이 말을 걸어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김치는 처음이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추김치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김치죠.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맛들이면 중독성이 있답니다. 그의 추천으로 배추김치 한 병을 카트에 담았어요.
케이트는 이미 떡볶이 소스와 라면 몇 봉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면서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모든 계산대에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케이트, 이 한국 음식 열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케이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됐던 것 같아.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품,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는 식품까지.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흐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구매한 한국 식품들을 정리하면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케이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만두로 요리해볼까? 고추장 소스도 만들어보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랐지만 아직 이 새로운 세계를 직접 맛보지는 않았으니까요. 만두를 프라이팬에 굽고 케이트의 지도에 따라 고추장과 간장, 식초를 섞어 소스를 만들었어요.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정말 놀라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고기의 풍미, 야채의 신선함, 그리고 소스의 독특한 매콤함까지.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케이트, 이거 정말 맛있네. 딸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렇지. 이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야. 한국 식품의 맛과 인기를 직접 경험한 후 저는 구직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국 제품의 마케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예전 동료인 제니퍼를 만났어요. 그녀는 아직 제가 해고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라, 어떻게 지내? 구직은 잘 되고 있어. 제니퍼의 물음에 저는 최근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그리고 식품까지.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사실 한국 브랜드 쪽으로 커리어를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제니퍼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로라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완전히 새로운 방향인데. 대화를 나누던 중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로라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전 직장 상사인 마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해고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리는데 한몫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안녕, 마크.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마크는 제니퍼와도 인사를 나눈 후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어요. 그래, 지금은 뭐하고 지내? 새 직장은 구했어.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한 자리는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한국 브랜드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마크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에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너 같은 사람이 한국 제품을 홍보한다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슨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이라니? 마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넌 항상 프랑스와 이탈리아 명품만이 최고라고 했잖아. 20년 동안 그런 철학으로 일해왔고. 갑자기 한국 제품이라니. 좀 모순되지 않아? 그의 말은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마크. 나는 실제로 한국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봤고 그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품질이 좋은지 알게 됐어. 마크는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단지 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제니퍼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어. 하지만 직접 보고 사용하고 맛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기존 명품들을 뛰어넘고 있어. 마크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명품 업계 인맥과 경험은 어떻게 할 거야? 다 버릴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명품 업계의 네트워크와 경험이었어요. 그걸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때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마크. 오히려 그 경험을 활용할 거야.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명품 마케팅 전략과 한국 제품의 혁신성을 결합하면 어떨까? 마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니퍼의 눈이 반짝였어요. 로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요즘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잖아. 너의 경험은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을 거야. 마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행운을 빌어. 하지만 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야.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의 말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야. 한국 제품들이 이제 막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마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섰습니다. 뭐,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그가 떠난 후 제니퍼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신경 쓰지 마. 마크는 항상 그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카페를 나오며 저는 마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조롱과 의심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준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명함을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주님, 로라 켈러입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취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새롭게 발견한 한국 제품에 대한 통찰력을 결합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케이트, 나 큰 결정을 했어. 저녁 식사 시간에 케이트에게 말했습니다. 뭔데, 엄마? 내가 직접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컨설팅이야. 케이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와, 엄마.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나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딸의 응원에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앉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전 직장에서의 경험, 최근 발견한 한국 제품의 강점, 그리고 미국 시장의 동향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준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로라님, 메일 감사합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한준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몇몇 한국 기업들을 소개해 주었고 이미 2곳과 예비 계약을 논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라 켈러 씨 맞으신가요? 저는 뉴욕 메모리얼 병원의 캐서린 박 의사입니다. 낯선 목소리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연락처를? 한준 씨를 통해 소개받았어요. 병원에서 새로 도입하는 한국 의료기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서요. 제가 아직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설명했지만 캐서린 박 의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저희는 의학적인 전문가는 이미 많습니다. 오히려 외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혹시 내일 병원을 방문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호기심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뉴욕 메모리얼 병원에 도착했어요. 캐서린 박 의사는 4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로라 씨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의료기기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녀를 따라 병원 내부로 들어가면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의료기기라면 단순히 기술적인 장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영상의학과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MRI 장비가 있었어요. 이 MRI 장비는 한국에서 개발된 최신형입니다. 기존 장비보다 정확도가 30% 높고 검사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죠. 기술적인 설명은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의사가 이어서 한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장비 덕분에 지난달에만 3명의 뇌종양 환자가 조기 발견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기존 장비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초기 단계였거든요. 다음으로 우리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봇 수술 장비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개발된 미세 로봇 수술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혈관을 다루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이 장비로 저희는 지금까지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수술들을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병원 투어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응급실, 중환자실, 심지어 병원 로비에 설치된 자동 방역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이 자동 방역 시스템은 병원 내 감염률을 90% 이상 감소시켰어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도 크게 향상되었죠. 투어의 마지막으로 캐서린 의사는 저를 소아과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특별한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이들의 활력,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죠. 한 작은 소녀가 해피하게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가 있었어요. 저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모니터에 연결된 채로 지내야 했지만 이 기기 덕분에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녀의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술이었습니다. 캐서린 의사의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로라 씨를 초대한 이유는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더 많은 병원에 도입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직 많은 의사들과 병원 경영진들은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저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기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라 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 그것들은 모두 훌륭했지만 이 의료기기들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캐서린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전국병원협회 컨퍼런스에서 이 기술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로라 씨가 마케팅 전략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들과 병원 경영진들에게 이 기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요? 그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캐서린 의사님, 기꺼이 돕겠습니다. 이 기술들이 정말 많은 병원에 도입되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네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이 제 사업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혁신성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이트, 너 지금 시간 있니?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어. 의료기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며칠 후 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어요.
로라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는데 함께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한강의 기적 페어에서 혁신 강국으로라는 전시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제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 나라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꼭 가보고 싶네요. 주말이 되어 한준과 함께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1950년대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교차되며 상영되고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과 오늘날 화려한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죠? 한준이 말했어요. 불과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첫 번째 전시실에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미국에서 온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어린이들.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한준의 설명을 들으며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1960년에서 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 수출을 위해 밤새 옷을 만드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했어요.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해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제품에서 느꼈던 그 끊임없는 혁신 정신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거죠. 세 번째 전시실에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기술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한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연 자원이 거의 없어요. 석유도 가스도 금도 없죠.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네 번째 전시실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철학과 비전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한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한 비디오에서는 한국 기업의 CEO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의료기기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캐서린 박 의사가 보여준 의료기기들이 생각났어요. 그것들은 정말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한국이 다음으로 도전하는 분야들이었습니다. 로라 씨, 이것이 제가 로라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제품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역사와 철학,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이 담겨 있어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제품의 겉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전시회를 통해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준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준 씨,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정말 놀랍네요. 불과 70년 만에 그런 변화를 이루다니. 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인데 그 강변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기적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한국 제품들이 지금에야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품질이 좋았을 텐데요. 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세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이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혁신과 실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졌고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을 찾게 된 거죠. 그의 말은 제 경험과도 일치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던 고객들, 전자제품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제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한준 씨,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한국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전달해야 해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죠. 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라 씨가 가진 특별한 가치입니다. 로라 씨는 양쪽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전통적인 명품의 세계와 혁신적인 한국 브랜드의 세계를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캐서린 박 의사와의 만남, 의료기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주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업은 단순한 마케팅 컨설팅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며 새로운 비전을 추가했어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철학과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드 컨설팅. 이제 저는 제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한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릿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이름에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는 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캐서린 박 의사가 소개해준 의료기기 회사였어요. 병원협회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떻게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이에게 병원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 기술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 병원에서 계약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첫 성공에 힘입어 저는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갔어요. 한준이 소개해준 전자제품 회사, 화장품 브랜드, 식품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케이트는 제 사업의 가장 큰 지원자가 되었어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그녀는 한국 패션 브랜드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정말 혁신적이야. 미국 시장에 소개하면 분명 대박 날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저희 회사는 뉴욕에서 한국 브랜드 마케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잡지에서는 저를 동서양의 가교를 놓는 마케팅 전문가로 소개했고 여러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한날은 맨해튼 중심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신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형 전자제품 유통회사의 CEO와 만나기로 한 자리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라. 고개를 돌려보니 전 상사 마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제가 해고됐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마크. 오랜만이네요. 그는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 요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면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서 왔어요. 마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 컨설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네, 맞아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나도 너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고된 지 6개월 만에 전 상사가 제게 조언을 구한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회사도 한국 브랜드들과 협업을 시작하려고 해. 시장 조사를 해보니 명품 시장이 변하고 있더라고. 이제는 우리도 적응해야 할 것 같아. 마크의 말에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6개월 전 카페에서 했던 조롱이 생각났어요. 너 같은 사람이 한국 제품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는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우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마크는 고마워하며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내가 옳았어, 로라.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해고되어 절망에 빠졌던 그날로 돌아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처음 접했던 순간부터 전자제품의 혁신에 놀랐던 경험, 식품 코너에서의 발견, 의료기기의 감동,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배웠던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고용했던 2명의 마케팅 어시스턴트는 이제 10명이 되었고 케이트는 패션 부문 책임자로 자리 잡았어요. 벽에는 저희가 컨설팅한 브랜드들의 성공 사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황혼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국 브랜드의 대형 광고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캐서린 박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라, 좋은 소식이에요. 병원협회에서 우리 의료기기를 올해의 혁신 기술로 선정했대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한준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로라 씨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불과 6개월 만에 한국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준 씨. 제가 한 일은 그저 다리를 놓은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단순히 연결해 준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데스크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케이트가 첫날 선물해 주었던 한국 화장품 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구나.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한국 기업과의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한국 방문 일정도 잡혀 있었어요.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했고 그 변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브랜드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한 로라의 여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만나게 될 놀라운 혁신의 현장과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세요. 편견을 넘어 세계를 바꾸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